네, 안녕하십니까.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. 요즘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서 참 힘듭니다. 마스크까지 이렇게 착용하고 다녀야 되니까 너무 힘든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여행을 할지 저는 요즘에 그 생각만 합니다.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우고 오히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인데요. 헤이그는 제가 작년 8월에 다녀왔습니다. 아주 옛날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작년 8월에 가서 여러 가지를 다시 보고 왔는데 역시 명불허전이었습니다.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네덜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두 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헤이그하고 델프트를 꼽습니다. 근데 우리는 국사 시간에 이준 열사가 다녀오신 헤이그 열사 그 생각을 해서 헤이그라고 하는데, 네덜란드 사람은 덴하그라고 발음을 합니다. 항일 유적지, 항일 독립 투쟁 유적지가 있는 그런 도시라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꼭 한번 가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, 도시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헤이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네덜란드도 영주들의 힘이 강했습니다. 지방 분권이 되어서요. 이 도시에는 이 영주가 있고 또 저 도시에는 저 영주가 있어서 각자의 자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힘든, 경제적으로 더 강한 그런 도시들이 더 강력한 힘을 가졌죠. 그런데 오렌지 왕가, 네덜란드 발음으로는 오라니에라고 하는데요. 오라니에하고 오렌지하고는 같은 말입니다. 오라니에 공께서 헤이그의 수도를 삼으시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방 영주들이 저 왕권이 강화되면 우리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헤이그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암묵적으로 막았다라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넨호프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요. 이 비넨호프는 어떤 왕궁의 내성 안쪽에 있는 궁전을 말합니다. 근데 안쪽에 궁전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벽이 건설되지 않았습니다. 왜냐? 많은 영주들이 세금도 내고 협조를 해야지 이게 왕권이 강화되면서 제대로 된 수도로서의, 도시로서의 성벽도 만들어지고 또 궁전도 만들어지는데, 많은 사람들이 견제를 하다 보니까 궁전만 덩그라니 이렇게 지어놓고 성벽이 없습니다. 근데 뭔가 이 비넨호프라고 하는 것이 궁전의 내성이란 뜻만 알고 가셔도 이 도시가 참 다르게 보입니다. 그런 게 또 여행의 묘미가 아닌가,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또 아주 아름다운, 아주 아담한 미술관이 하나 있는데, 우리 발음으로는 그냥 마우리츠 하우스라고 합니다. 네덜란드 발음으로는 마우리츠 후이스라고 하는데요. 보통 그냥 마우리츠 미술관이라고 하는데, 이 미술관에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. 네덜란드의 라이크스 뮤지엄에 있는 야경을 그린, 나일 워치를 그린 렘브란트의 해부학 강이라는 그림도 있고요. 또 프란츠 할스의 그림도 있고요. 또 너무너무 유명한 얀 베르메르의 그림도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 바로 진주 귀걸이 소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. 사실 그 그림을 보러 이 미술관에 가는 겁니다.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요? 소설로도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고요. 그래서 비넨호프와 더불어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마우리츠 후이스 하우스 이 미술관이 되겠습니다. 이 얀 베르메르는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라고 하는 17세기의 화가입니다. 그럼에도 이 얀 베르메르가 했던 이 점묘법, 이 점을 찍어서 또 빛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빈센트 반 고흐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 얘기를 잠깐 드리면, 빈센트 반 고흐를 우리가 빛의 화가라고 하는데요. 점묘법, 점을 찍어서 빛과의 어떤 역학으로 아름다움을 더 표현해내는 그런 기법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얀 베르메르도 그렇고요. 그리고 토마스 프란스 할스도 그렇고 반 고흐도 그렇고 정말 이 미술사에 정말 한 획을 긋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화가를 낸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시간, 길어야 1시간 반이면은 기차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. 근데 헤이그도 마찬가지입니다. 헤이그도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한 40분 정도 가면 나오는데요. 네덜란드의 공식적인 수도는 암스테르담이 맞습니다. 모든 정치, 경제, 모든 상업의
중심지이죠. 근데 이 헤이그는 어떤 옛날에 어떤 정치의 궁전이 있었던 옛날 오라니의 왕조의 어떤 발원지로서의 그런 맛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암스테르담에 가면 막 그냥 복작복작하고 마리화나 냄새도 나고 막 홍등가도 있고 막 수많은 인종이 막 치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복잡한 게 있는데 불과 40분 정도만 기차를 타고 나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걷는 이 슬로우 시티 같고요. 맥주를 마셔도 천천히 마시는 것 같고 밥을 먹어도 천천히 마시는 것 같고 또 헤이그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청어 샌드위치, 헤링 샌드위치가 참 맛이 좋았습니다. 암스테르담에서는 이렇게 줄을 서서 꼭 먹어야 되는데 이 헤이그에서는 줄 서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고 또 골목골목에 포진한 그 연도가 붙은 뭐 1705년, 1635년 이렇게 하나의 그 연도가 붙은 고풍스러운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참 좋았고 또 헤이그에서 해수욕장도 가깝습니다. 그 해수욕장도 가까운데 그 해수욕장으로 지선 그 기차를 타고 해수욕장 갈 수 있어서 좋고 그 작다라고 하는 것의 미학, 작은 도시의 미학, 소도시의 미학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큰 도시에 물론 볼 것이 더 많이 있지만 작은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미학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준열사 기념관과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빼놓지 못할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암스테르담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암스테르담만 보지 마시고요. 너무 그 풍차 마을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헤이그를 꼭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헤이그와 지척의 거리에 있는 한 15분 거리에 있는 그 도자기의 도시 그 델프트도 같이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도시만이 그 많은 것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또 대도시이기 때문에 갖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저는 소도시의 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 풍겨낼 수 있는 그런 미학을 느끼시기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헤이그 여행을 권합니다.